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옐로스톤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제가 옐로스톤 1 해 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옐로스톤은 이제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논스톱으로 가더라도 12 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가기에는 참 약간 힘든 그런 곳이긴 한데, 이제 좀 무리해서 가면 당일로 갔다가 그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 또 하루 걸리고 그런 거리에 있는데요. 옐로스톤을 제대로 구경하려 그러면 보통 이야기하는 게 한 4일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바쁘게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은 한 4월 정도면 대충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고 이러려면 한 4일 정도로 예정 잡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옐로스톤 하나만 보러 간다 그러면은 예 호텔에서 출발할 경우에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그리고 인제 여기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제 사흘,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닷새 여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올 여름을 이용해서 작년에 갔다가 그냥 얼마 못 보고 돌아왔는데, 다시 인제 가서 보기로 하고 다른 곳을 엮어서 인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여기를 인제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일부러 소개시켰는데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인제 처음부터 3 부로 나눠서 할 예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주마가상격으로 제대로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옐로스톤을 인제 제 2 부로 이스트 사이드,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옐로스톤에 대한 이제 자료는 항상 제가 구글을 활용을 하는데요. 구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어느 것을 이용해야 이런 그런 점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구글이 제일 활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구글을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이런 자료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은 위키피디아에 가시면은 어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은 인제 트립 어드바이저 가시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트립 어드바이저는 인제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자료를 인제 많이 올려 주니까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옐로우스톤에 가서 찍은 좋은 사진들을 갖다 올려 놓은 게 이게 4만 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국민들이 옐로스톤을 정말 사랑하고 많이 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많이 올려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4만 장이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료를 올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립어드바이를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립어드바이어에서 인제 things to do 해 가지고 추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들 인제 나름대로 다 리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거기 최소한도 여기 이것은 가서 봐야 되겠다는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게, 트립어드바이어에 들어가서 things to do 이걸 보시면은 인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옐로스톤이 워낙 넓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오늘은 이스트 사이드인데요. 여기가 내셔널 파크이니까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에 들어가면 인제 자세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제 그중에서 좀 간추려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째, 인제 가기 위해서는 지킬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인제 여기서는 인제 플레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옐로스톤에 가면 이런 약속, 내가 이것은 꼭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말로 대부분 찾아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옐로스톤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그다음에 가서는 또 어떤 행동을 합시다 하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는 10 가지만 요약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 인제 에티켓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인제 옐로스톤을 위한 약속들 다짐하세요. 이걸 보시면 인제 '아, 옐로스톤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대충 인제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도로망인데요. 옐로스톤은 인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팔자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여기 인제 큰 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원을 인제 중심으로 다들 인제 관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 원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가. 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한 80 킬로 90 킬로 이상 되는 그런 것이, 그리고 남북은 거의 100 킬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킬로가 마일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한 100 마일 이상, 그리고
좌우로 70 마일 이상 이렇게 되는 엄청나게 넓은 그런 땅 전체가 그 옐로스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인제 제가 3 부로 나눴는데 원래 1 부는 작년에 올렸는데 여기 그랜드 캐니언 오브 옐로스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하고 그다음에 옐로스톤의 개괄 그걸 담아서 제가 1 부를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서 하는 2 부는 라마밸리 여기 인제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라마밸리 그리고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이스트 사이드죠. 이스트 사이드에 인제 여기서 타워에서 시작해서 루즈벨트 타워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인제 웨스트 섬까지 이 부분을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근데 뭐 워낙 많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줄여도 뭐 상당한 길이 영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하시고요. 오늘은 이쪽 부분을 소개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왼쪽 부분은 제가 인제 따로 영상을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인제 그 맘모스 핫스프링부터 노리스 그리고 인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고 부분까지 쭉 것을 엮어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이제 다른 영상으로 제 3 부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옐로스톤은 인제 상세 지도라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조금 정밀한 지도는 내셔널 파크에서 올려 놨는데요. 이 자체를 프린트를 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실제로 그 옐로스톤을 가시면은 맵을 받으시면 이 맵이 굉장히 큰 맵을 줍니다 거기서. 바로 브로셔에 이 맵 전체 크게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대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인제 오늘 할 것은 이 라마밸리 여기 야생동물들 관찰하는 거 그다음에 이걸 따라서 인제 내려가면서 여러 관광지 그리고 인제 여기 헤이든 밸리도 상당히 야생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내려가서 그 피시 빌리지 피시 브릿지 지나서 여기 웨스트 섬까지 상당히 많은 가이드들이 쭉 있던데 그걸 이제 가급적 인제 요약해서 중요하다 되는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인제 워낙 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 비지터 센터만 하더라도 10 개가 있습니다. 여기 쭉 성명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비지터 센터만 10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비지터 센터가 또 인제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다르게 쭉 여러 가지 넣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 다 이게 비지터 센터를 다 하나하나를 다 방문할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가면 이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방문하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군에 한 고군에 비지터 센터만 10 개나 되는 그런 큰 고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간략하게 약주한 지도가 이건데요. 여기 있는 이제 옐로스톤 레이크가 5 대호를 빼고 나서는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제 그 그랜드 캐니언 오브 옐로스톤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영상을 올려 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인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여기 올드 페이스풀 여기를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면 인제 간헐천은 아니고 인제 가이저가 거의 1 시간 반마다 한 번씩 인제 스팀을 굉장히 높이 뿜어 올리는데요. 어 이 옐로스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공원 안에 주유소가 7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드 페이스풀 여기에 주유소가 2 개나 있어요. 2 개나 있고 나머지 이제 군데군데 다 흩어 가지고 5 군데가 있어 가지고 주유소만 해도 7 개가 내셔널 파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 가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주유소는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까지 있냐면 인제 오토 서비스 그러니까 미케닉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 나고 이러더라도 여기 가서 이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그런 것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식당도 여러 곳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비지터 센터 쪽에 빌리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식당도 있고 뭐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로서리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드 페이스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커 가지고 제가 길을 잃어 저도 길을 잃어 가지고 찾는데 한참 헤맸어요. 그 정도로 빌리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인제 그 숙박이 제일 문제인데요. 숙박은 옐로스톤 내에 캠프그라운드가
그 텐트 캠프그라운드가 10개 있고요. 그다음에 RV 파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RV 파크가 여기 있는데요. 이 RV 파크가 하나가 있고 텐트 캠프그라운드가 1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옐로스톤 자체가 얼마나 인제 광활하고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 이 라마밸리 이 부분하고 여기 인제 타월 정신부터 쭉 내려가서 웨스트 섬까지 여기 일대를 쭉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노스 이스트 엔트런스입니다. 이제 엔트런스 막 통과했는데요. 제가 캠핑하던 맘모스 핫스프링까지는 한 50마일을 가야 됩니다. 가는 동안 이제 라마밸리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 가야 되는데 이 길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베어투 사이웨이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마밸리도 보면서 가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새벽에 나와서 보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다 새벽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대한대로 볼 수 있는 걸 눈여겨 보겠는데요. 너무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뭐 길에 노루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노루는 오레곤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촬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길에 참 다니다 보면은 노루들이 지나다니기 참 많이 보여요. 작년 6월 중순에 이제 제가 왔다가 돌아갔는데요. 저희 이제 딸의 가족도 오다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다시 왔는데요. 저는 이제 오지 못하고 이제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고 왔는데 제 이제 손자 손녀들이 그때 또 6월 거의 하순인데도 비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눈이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많이 와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동물들이 이제 먹이 찾으러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새끼 곰이 두 마리가 막 엄마하고 있는데 막 싸우는 걸 봤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싸우는 건 아니고 서로 이제 크느라고 서로 이제 크기 위해서 서로 장난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녀는 막 곰들이 싸우더라 그러는데 곰이 싸우는 건 아닌가 고 그래서 작년에 와서 눈 속에서 곰이 이제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걸 보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랜드 프리즈믹 스프링이지 않나 싶은데 바이슨이 빠져 죽어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실수로 잘못해서 물에 호수에 들어가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호수가 굉장히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뜨거운데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오시더라도 절대 손 담그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완전 자살행위입니다. 특히 그랜드 프리즈믹 스프링 이런 경우에는 핫스프링인데요. 굉장히 뜨거울 뿐만 아니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옐로스톤에 이제 바이슨이 많이 자라도록 이제 보호해가지고 바이슨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 또 하나 아주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옐로스톤에 늑대가 없었는데 늑대를 이제 그때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10마리 얼마가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넣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관찰하면서 걱정을 하고 이랬는데 조금 처음에는 이제 초식 동물들이 좀 많이 잡아먹히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초식 동물들도 잘 번식을 갖다가 판단해서 잘 번식을 하고 늑대들도 처음에 과번식했다가 다시 줄었다가 또 다시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라는 게 초식 동물이 너무 많이 자라면은 풀을 다 뜯어먹어 버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과번식이 돼가지고 과번식을 인해서 풀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늑대가 있으면서 그걸 좀 잡아먹음으로써 조절을 해가지고 초식 동물들도 상당히 잘 자라 번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늑대들도 굉장히 번식을 잘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옐로스톤의 늑대 도입은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네, 이제 라마밸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 밸리에 동물들이 참 무지하게 많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비가 오고 더구나 그래가지고 오고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앞에 산에 이제 모여 있는 거는 동물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다 그 사진 찍기 위해서 참 모르는데 오른쪽에 뭐 들소도 굉장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가서 저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지금 바이슨이 지금 길에 나와가지고 지금 차가 못 가고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바이슨인데 제가 지금 촬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 뒤에 지금 바이슨이 있어가지고 길을 가로막아서 이제 레인저가 저쪽에 있는 거 하나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도 쫓아내려고 지금 곧 올 겁니다. 레인저들이 다니면서 이제 쫓아내거든요. 요 놈은 지금 알아서 가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지금 수백 마리가 있는데 제가 오다가 지금 레인저가 빨리 지나가라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지나왔어요. 지금 또 한 놈이 또 나오네요. 이보세요. 이야. 제가 어저께는 이제 풀 뜯고 있는 걸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는 놈들을 촬영을 하니, 이야, 참. 저 뒤쪽에 지금 바이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나치는 바람에 촬영은 못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거 이걸 촬영하니까 다행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바이슨 화면에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저기 뭐 수백 마리가 있어요. 저기 위에 하면 전부 바이슨이네요. 역시 라마벨이 대단합니다. 예, 제가 라마벨이 이제 처음 와보는데 역시 라마벨입니다. 라마벨이 정말 동물이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뭐 대단하네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요 뒤에 이놈 또 이제 좀 움직이네요. 그동안 이쪽으로 많이 옮겼네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자, 저쪽에는 뭐 엄청 많이 있고요. 여기 바로 길가에, 바로 도로가입니다. 도로가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길래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새끼들 보십시오. 새끼들은 뭐 일반 송아지나 별 차이가 없는데, 큰 것들은 이제 완전 바이슨 티가 나는 게 이제 머리 쪽에 털이 많으면서 뿔이 날카롭게 생겼죠. 참. 머리 찜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참 많이 뒤집어 쓰더라고요. 예. 이제 옐로스톤이 제가 알기로는 바이슨을 갖다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 더 바이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이슨이 여기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틀렸으면은 누가 코멘트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바이슨을 갖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옐로스톤을 알고 있습니다. 길로 나와가지고 이제 길을 가로막기 직전이에요. 쟤는 아마 제 가는 길을 막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아마 저 레인저가 좀 이따 와가지고 길을 쫓아낼 거예요. 이거 바로 앞에 보십시오. 이거 바로 여기 길가에 바로 지금 와가지고 풀 뜯어먹고 있는데요. 예. 이제, 예, 길을 풀어줬네요.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들 중에서 이 바이슨이 이제 보통 일반 소의 진을 갖다 가장 작게 가지고 있다 그래요. 커먼 진이라 그러죠. 소의 진, 그걸 갖다가 이제 가장 작게 갖고 있는 게 이제 바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틀리다 그럽니다. 바이슨하고 다른 이제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바이슨 엄청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한 마리가 또 나와서 있어요. 이놈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도로인데 도로 나왔다가 지금 다시 들어갔어요. 이거 뭐 참, 뭐 엄청 많네요. 바이슨요.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라마밸리가 그 바이슨 천국이네요. 저쪽에도 또 바이슨이 있네. 저쪽이 또 가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옐로스톤이 그 바이슨 그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게 결실을 보는 것 같네요. 저기 멀리도 지금 바이슨들이 떼가 있고요. 저쪽에도 지금 바이슨 떼가 있고요. 바로 이쪽에도 지금 바이슨 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흐르는 강 이름 자체가 라마 리버라 그럽니다. 라마강, 여기가 라마밸리인데 라마 리버고, 저 강 속에 지금, 강 근처에 지금 여러 마리 있는 게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화면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강에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바이슨이. 그리고 지금 저쪽에도 바이슨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있고요. 야, 참. 역시 라마밸리입니다. 라마밸리. 유명한 라마밸리. 여기 지금 뭐 소똥 엄청 많은데 다니면서 소똥 뭐 그 들소들이 다 싸고 다니니까요. 예, 강가에 있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막 라마밸리를 거의 벗어난 것 같은데요. 제가 촬영을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계속 그 바이슨 떼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아마 바이슨 그 모습을 갖다가 원단도 없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라마밸리 꼭 와보십시오. 라마밸리가 참 그 볼만하네요. 네, 차들이 사슴 찍느라고 다 지금 쭉 줄을 섰어 있는데요. 예, 앞에 이 사슴이 그냥 풀 뜯어 먹다가 이제는 쉬는지 그냥 앉았거든요. 예, 이런 동물들이 많이 이제 가다가 이제 차 서 있으면 대부분 다 이런 거 구경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예, 옐로스톤에도 페트리파이드 트리가 있어요. 저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내셔널 파크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 비해서 여기는 이제 몇 개 없는 걸 하겠지만은 그래도 옐로스톤에 그 페트리파이드 트리가 있습니다. 저 올라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트리파이드 트리인데요. 저 뒤에도 좀 남아있긴 보이긴 한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요. 페트리파이드, 그러니까 교화목이죠. 제가 이제 6월달에 다니온,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내셔널 파크에 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게. 이제 여기 와서 그 페트리파이드 트리를 볼 수 있다는 게, 예, 교화목입니다. 교화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서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반대편 숲입니다. 반대편 숲인데, 예, 여기는 아직 뭐, 그, 교화되는 그런 나무는 아니고요. 이제 파킹없이 바로 밑에 조금만 걸어오면 되니까, 차 파킹하고 뭐, 2, 3분만 걸으면 되니까요. 예, 와서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짜를 정말로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노스, 사우스 나쁘다 갔을 때는 레코드 하이로 정말로 더워가지고 그걸 직사했는데요. 아니, 여기 옐로스톤 오니까 여기도 이제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정말로 이렇게 자체가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 정말 참 어이가 없네요. 지금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일단 비마개 하고 텐트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마밸리를 가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5분이니까 서머타임을 갖다 감안하면 실제 시간은 4시 15분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밝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산이라 가지고, 높은 산이라 가지고, 이제 라마밸리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너는 다리가 이게 라마 리버 위에 있는 다리인데요. 그 흐르는 라마밸리 흐르는 강이 라마 리버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맘모스 핫스프링에서
라마베리 쪽으로 이제 들었었으니까요. 이게 그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지금 이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거거든요. 지금 산에 구름이 쫙 끼어 있고, 또 계곡이죠. 계곡이, 그 산 계곡이 좀 구름이 끼어 있고, 이제 라마베리가 쭉 펼쳐지는데요. 어저께 오면서 참 그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이제 그 사수 한 마리밖에 못 봤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가서 그 엔트런스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시 또 투어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라마베리를 다시 한번 더 보기 위해서 일부러 새벽에 왔습니다. 네, 앞에 이제 산 사이에 이제 구름이 펼쳐져 있고요. 운이 좋으면은 그 늑대가 다니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늑대가 이제 주로 새벽에 많이 활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동물은 참 많이, 진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이 라마밸리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야생 동물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볼 수 있는 종류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자연을 경험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라마밸리가요. 이 옐로스톤이 고도가 거의 7,000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한라산 정상보다도 높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낮은 곳은 이제 6,000m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 높은 고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춥습니다. 아침에 제 차 온도계가 53도로 알려졌는데요. 낮에는 이제 80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추우니까요.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네, 아침 저기 차 보십시오. 여기 벌써 나와가지고 관찰하더라고요. 저는 갔다가 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마밸리 쪽 거의 끝까지 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리 이제 그 동문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제 다들 망원경 가져서 저는 망원경을 가져왔습니다만 이제 관찰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이제 5시 반이 됐는데 원래 시간이면 4시 반이거든요. 새벽 4시 반인데 이미 바이슨들은 다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이슨들이 다 활동을 나와서 꿀뜯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쪽도 훨씬 많이 있는 때 있는 쪽을 지나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마 리버가 펼쳐지기 때문에 카메라를 약간 켰는데요. 네, 오른쪽에 상당히 그 라마 리버가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제주도 흘러가면서 이제 몇 미터가 이제 삼각진 비슷하게 이렇게 된 삼각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평원에 저쪽으로도 강이 흐르고 이쪽으로도 강이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 구름도 멋있고 차들 보십시오. 이게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왔다 생각했는데 벌써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리는 이게 꽉 차 있거든요. 저는 일단 멀리 가서 돌아오는 게 목적이니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치가 참 좋습니다. 저 앞에 한번 보십시오. 산들이 있고 지금 라마 리버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강을 끼고 있으니까 이제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그러니까 동물들도 많이 이제 서식을 하는 거죠. 참 강하고 이렇게 산하고 구름하고 초원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경치가 참 좋네요. 새벽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마베리는 훨씬 춥네요. 여기는 48도가 나오네요. 제 산에서는 53도였는데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춥네요. 아마 그 곳에 따라서 더 춥고 좀 덥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카메라 준비하는 사이에 저 사슴이 근처에 있다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네, 보이십니까? 화면 한가운데 있는 게 사슴입니다. 이제 이런 사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가까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많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요 근처에 가까이 있다가 제가 오고 이러니까 저쪽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화면 한가운데 지금 나무 기둥 옆에 보시죠? 저를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제 이런 이제 동물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주 럭키하면은 이제 늑대나 이제 곰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랜드 티톤에서는 이제 곰이 그 풀밭을 그 가는 걸 봤어요. 봤는데, 옐로스톤에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에서 이제 그 행운이 있으면 또 볼 수 있겠죠. 사슴입니다. 옐로스톤 내에는 그 가스 스테이션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비자 센터 있는 곳에 거의 대부분 그 가스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물론 뭐 조금 더 페이하면 되니까 너무 그런 데가 구애받지 마시고요. 가스 스테이션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놈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외롭게 있네요. 순놈일 겁니다. 뭐 10.89 순놈인데요. 순놈은 큰 것들이 좀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집단에서 이렇게 이제 쫓겨난 거 아닌가 생각나는데. 네, 라마밸리 곳곳에 이렇게 이제 피크닉 테이블이 있고,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라마 리버 바로 아래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네, 뭐 여기서 운이 좋으면 여기 있다가 이제 동물들이 와서 보는 것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참 아늑한 곳인데요. 예, 물론 저기 그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예, 여기는 다 이제 그 피터 화장실이죠. 뭐 수세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넓은데 어떻게 다 수세식을 하겠습니까? 예, 뒤쪽에도 테이블이 있고요. 예,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경치가 참 좋아서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 구름이 뭐 계곡을 전체를 싹 덮고 있는데, 여기 좀 세워보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돌리면 이게 보십시오. 이거 계곡에 그림이 확 끼어가지고 참 아름답습니다. 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밸리에 이렇게 구름이 싹 덮고 있네요. 해가 이제 떴네요. 제가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 산에 이제 햇빛이 비치는 게 이렇게 보이네요. 제 이제 등 뒤쪽에서 해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산에 이제 그 해가 비쳐가지고 해가 반사되는, 햇빛이 반사되는 게 보이네요. 저쪽에 소떼가 많이 있으니까 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촬영을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킹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파킹까지 꽉 차서 차를 못 세워서 그냥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가면 또 파킹하고 또 촬영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뭐 왼쪽으로 지금 차들이 꽉 나와가지고 지금 다 그 조원에서 붕 뜨고 있어요. 좀 가서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저께 차를 세웠던 곳인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차를 파킹하고 또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뭐 파킹이 꽉 찼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야 되겠네요. 이놈 자식이 또 혼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건너편에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쪽에도 막 여러 무리가 있고요. 저쪽에는 이제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바이슨 떼가 지금 있거든요. 있고, 여기 이제 여기는 한 마리가 지금 길가로 나왔어요. 저하고 이제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너무 이제 가까우면은 위험하니까 이제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고요. 길에 나와서 이제 길 건너가는 게 보이시죠? 차도 섰고요. 예. 제가 지금 길 건너서 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낮에 굉장히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레인저들이 차를 못 세우게 해요.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이제 자꾸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레인저들이 소를 갖다 몰아가지고 길을 터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길에는 차를 갖다 세우지 말라고 레인저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파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가 돼 있어서 지금 파킹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절로 갔네요. 길가에 바로 나와 있어서 제가 차를 조금 세웠습니다. 네, 저 앞에 이렇게 차들이 꽉 서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소가 이제 길을 나와서 이제 가로막으니까 그렇습니다. 줌을 좀 해볼까요? 예, 지금 소
택배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길을 감아가니까 차들이 이제 빨리 가지 못하고 이제 서서히 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차 출선거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옐로스톤의 주인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동물들이 주인인 거죠. 여기서 평생을 여기서 일생을 바치고 또 자손을 여기서 낳아서 여기서 기르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방문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방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동물들의 권리를 갖다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자기들은 자기 여기 집 아닙니까? 테리토리, 자기 영역인데 이제 외부 침입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조금 디스터브한 방해하는 그런 문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대한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저 차가 못 가네요. 밀고 가지 못할 수 없으니까 지금 조심히죠. 저기 지금 완전히 한 마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막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참. 큰 놈도 지나가고. 대는 뭐 사람을 겁내지 않으니까요. 예, 송아지는 다 갈색이네요. 송아지 때는 까맣지 않고 다 갈색이고요. 크면서 이제 되게 까맣게 변하는 모양입니다. 송아지는 다 지금 갈색이에요. 지금 뭐 왼쪽에 송아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갈색이네요. 갈색이고. 카메라를 좀 빼서 한번 볼까요? 예, 이쪽에 지금 다 있는데 송아지들이 다 갈색이에요. 절로 내려가고 있고. 송아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포커싱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앞에 지금 소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각도를 좀 돌려볼까요? 네,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 차가 지나가는데 아직도 마지막 소 같은데요. 네, 다 지나갔습니다. 아까 지나갈 때도 촬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치가 좋고 이러니까 촬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저 늑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늑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뭐 차가 엄청나게 계속 지나갔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금 한 7시 다 돼가니까 라마벨리 쪽에 구경을 하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저는 일찍 갔다 오기 잘한 것 같고요. 이제 저기 저 남쪽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는 오데오를 빼놓고는 제일 큰 호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옐로스톤 레이크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제일 큰 호수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제일 큰 호수는 오데오죠. 오데오는 이제 오데오는 그냥 바다처럼 이렇게 밀물이 있는 큰 호수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제 아침 식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아침은 이제 시리얼하고 믹스드 넛 그리고 이제 주로 브루베리를 먹는데 여기 와서 이제 브루베리를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대신 이제 크랜베리 드라이드 크랜베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이버리, 저는 또 파이버는 따로 먹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는, 제가 이제 우유를 계속 갖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두유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은. 근데 더 좋은 건 이제 뭐 생우유를 갖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계속 냉장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얼음도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요즘은 이 두유를 가지고 그냥 갖고 다니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네, 이게 제 아침 식사입니다. 경치가 좋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이 좁은 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밑에 계곡이 완전히 구름이 꽉 껴 있는데 제가 좀 위험해서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겠고요. 예, 저분은 촬영을 썼네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절벽에, 깎아지는 절벽에 왼쪽으로 좀 계곡에 지금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참 멋있는데요.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없네요. 네, 경치가 너무 좋아서 차를 세웠는데요. 이 한번 보십시오. 이 계곡 전체가 지금 구름에 잠겨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캐논 빌리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가다 이래 카메라를 켰는데 보십시오. 이게 계곡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구름이 덮고 있고 지금 해가 지금 저쪽에 뜨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해 쪽쪽을 좀 못 바라보겠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나면 해가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저길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요.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걸 와보지 않으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아침에 딱 그 시간에 맞아야 되는데 좀 지나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아침에 이제 해 뜨는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짙은 이런 안개 구름이 끼어 있는 거죠, 계곡에. 예. 제가 저기로 왔습니다. 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광이긴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산을 갖다가 이 구름이 계곡을 완전히 다 덮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 저 밑에서 약간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태양이 역광으로 떠 있거든요.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예, 빨리 가긴 큰일 났네요. 이 보십시오. 마이슨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큰 두 마리인데요. 조심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피해가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오면 안 되는데. 네, 지나갔습니다. 네, 여기가 타워4입니다. 타워4인데 여기 채널 스토어가 있고요. 일단 저쪽으로 가야 타워4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타워4입니다. 네, 여기가 타워 루즈벨트 에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맵은 이렇습니다. 좀 가야지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워4 오버룩이 500피트인데 100% 믿을 건 못 됩니다. 거리가 많이 틀리니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풀에 왔는데요. 근데 뭐 일부러 깎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네요. 저희가 타워 홀입니다. 네, 물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요. 다른 데 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더 구도가 좋은 것 같네요. 네, 뒤에서 물 흘러내려오는 것도 보이고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이야, 신나게 떨어지네요. 좀 줌을 해보겠습니다. 네, Nhìn người tôi có số 1 là nó 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oasis 그런 지 저 뒤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요. đó. 옆에 큰 바위들이 서기 때문에 이걸 갖다 타워라고 이야기해서 타워 워터폴 모양입니다. 타워 워터폴. 여기가 타워 폴입니다. 타워 폴. 네, 제가 여기에 길이 저 밑에 강까지 내려간다 해서 조금 와봤는데요. 제가 갔다 오는 건 좀 무리 같고요. 저 밑에 강이 옐로스톤 리버랍니다. 옐로스톤 리버인데 이 폭포가 옐로스톤 리버로 흘러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길로 가시면 이제 저 밑에 옐로스톤까지, 옐로스톤 리버까지 갔다 오실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시간 좀 있으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위에 폭포 간만 전망대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밑에가 제가 강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와봤는데 그게 옐로스톤 리버랍니다. 제가 저 위에가 좀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 강이 푸른색으로 흐르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저 강이 옐로스톤 리버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워 워터폴을 갖다 관찰하는 데고 요 밑에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가지고 강가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답니다. 예, 이렇게 강가까지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내 드립니다. 여기가 마운트 와시본 고개 넘어오자마자 있는 전망대입니다. 이름 없는 전망대인데요. 저 앞에 있는 게 마운트 워시본입니다. 워시본이고 고개를 이제 여기 옆에 고개 타고 오는 길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옆에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둔들 가로질러서 옆구리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기 경치가 상당히 좋아서 차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 앞으로 가볼까요? 이 전체가 옐로스톤입니다. 이 전체가 옐로스톤인데 이게 이제 옐로스톤 거의 한가운데 있는 데거든요. 그 사방 둘레가 다 옐로스톤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차로 가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다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야생동물 풀어놓으면 야생동물들이 신나게 사는 거죠. 이 넓은 데를. 예. 이제 이쪽 길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헤이든밸리가 나옵니다. 헤이든밸리에 동물들이 참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헤이든밸리 지나다가 엘크도 많이 봤고, 부파로도 많이 봤죠. 예, 지금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와드워시버리고 헤이든밸리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제가 캠핑하고 있는 멤머스 핫스프링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네, 하여간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계곡 끼고 있는 산이 잘 보이네요. 여기 보십시오. 옐로스톤이 참 진짜 넓은 데거든요. 엄청 넓은 데거든요. 옐로스톤이 이제
흔히 그 선물 세트를 이야기하면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게 다 있다고. 이제 물론 바닷가는 아니지만은 호수가 엄청나게 큰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으니까 그 쇼라인도 그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산도 많이 있고 야생 농문도 많고 거기다 뭐 가이저 핫스프링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옐로스톤에 오게 되면 이제 다 옐로스톤 사랑을 하게 되죠. 저는 지금 브라운베어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 망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 위에 지금 브라운베어가 있답니다. 근데 뭐 제 카메라를 뭐 잡을 수도 없고요. 예,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지금 브라운베어 그 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위에 지금 산 거의 예. 브라운베어가 저 위에 있답니다. 예. 예, 브라운베어가 저 위에 있답니다. 제 카메라는 잡히지 않고요. 이제 저 망원으로 봐야 되죠. 이 캐논 빌리지가 7,918m, 그 8,000핏 정도 되니까 1,400m 정도 되는 높이가 되네요. 예, 아마 더 높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높은 그런 저기 비지터 센터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캐논 빌리지 비지터 센터에 왔는데요. 파워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레슨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한답니다. 참, 오는 날이 장날이네요. 네, 제가 지금 헤이든 밸리를 지나고 있는데요. 헤이든 밸리 여기도 동물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봤는데요. 지금 안개가 끼어서 전혀 볼 수가 없네요. 밸리 쪽으로 이제 강이 흐르면서 오리니 뭐니 동물이 참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레드우드 갔을 때입니다. 레드우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캠핑을 하는데 바로 캠프라는 나오자마자 엘크가 그걸 이제 루즈벨트 엘크라고 그러는데요. 엘크가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도로가 스타바스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요. 물론 이제 캠프 근처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와가지고 이제 수십 마리가 오는데, 그렇게 막 엘크가 수백 마리가 그렇게 때려져 있는 건 좀 처음 봤는데요. 더구나 야생이 동물에 있는 게 아니고 야생이 수백 마리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참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이든 밸리에도 동물 굉장히 많이 사는데 앞에 이제 바이슨들입니다. 바이슨들이 엄청 많이 지금 차들이 다 촬영하느라고 지금 그리고 저 앞에 지금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라마밸리 훨씬 많긴 한데 여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동물도 저 작년에 와서 좀 봤는데요. 여기가 헤이든밸리입니다. 라마밸리 가서 못 보시는 분들은 헤이든밸리 오셔서 보시면 돼요. 가가지고 못 가고 이렇게 서행을 하는 게 여기도 한 때가 있는데 얘네들 이제 와서 이제 자꾸 길을 건너니까 이제 그 길을 건너도록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나가길 기다리고 저쪽에 지금 바이슨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바이슨들이 있고요. 네, 지금 뭐 이거 지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놈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정말 지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놈 또 이놈 제가 창문을 닫아야 될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놈은 완전히 옆에서 외롭쇼. 이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저렇게 가는데요. 바이슨들이 이제 길을 통과하면은 바이슨이 우슬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살고 있는 동물인데요.
굉장히 권리가 있죠. 저희들은 여기서 사는 애들이니까. 예, 제가 피싱 브릿지 왔는데요. 이제 옐로스톤 리버 위에서 이제 피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인데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피싱 브릿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피싱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서서히 가는데요. 저 위에 흐르는 강에서도 사람들이 그 피싱을 많이 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름 자체가 피싱 브릿지인데 전 피싱센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저 앞에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제 파킹을 하고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행히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네요. 캐논 빌리지에서는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쪽이 기프트 센터고요. 네. 여기는 동물들을 전시를 많이 해놨네요. Look at the size of this guy. Mommy, look at this guy. Baby one. 예, 트라우트네요. 야. Yeah, those are the kind of fish they're looking for. 네, 이제 좀 이따 가볼 텐데요. 이게, 옐로스톤 레이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대5로 빼고는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호수인데요. 그 호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해놨습니다. 예, 역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여기 뭐 살았던 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그, 바이슨을 토대로 살았는데, 다 멸종을 시켰죠.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바이슨 이제 들여가지고 이제 좀, 그 많이 번식을 했는데요. 예, 이제 호수니까 그, 새우, 종류가 좀 다른 새우죠. 민물새우니까. 예, 물속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Mommy, feel this. This is a touch table. 예, 일단 이제 호수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제 옐로스톤 이 호수가 그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린 그 스네이크 레이크, 스네이크 리버, 그 제가 이제 헬스 캐년에 간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그 이제 옐로스톤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콜롬비아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콜롬비아 강 지류가 스네이크 리버인데 옛날에는 스네이크 리버를 타고 여기까지 그 연어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뭘 했냐면 그 헬스 캐년 댐을 세우는 바람에 그 댐 높이가 100m 이상 됩니다. 그 댐이 100m 이상 되다 보니까 연어를 갖다가 그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도 댐 자체의 높이가 100m가 되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어가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어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자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네이크 리버라는 이름 붙은 게 그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 이제 네이티브 인디언이 이제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데 그게 연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갖다가 그 세문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이제 연어가 이렇게 굽이 이제 헤엄치고 올라가는 걸 갖다가 스네이크가 가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강 이름을 갖다가 이제 스네이크 리버라고 이름을 이제 지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름은 잘못 지어진 거지만, 어떡합니까? 이름 한번 지어졌으니까. 지금도 스네이크 리버고요. 거기에 이제 연어가 지금은 이제 그 옥스버그에 있는 그 헬스 캐년 댐까지만 올라오고 더 못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못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여기가 그
그 스네이크 리버의 그 발원지이고, 스네이크 리버가 이제 굵은 콜롬비아 강까지 흘러가서 이제 태평양으로 흘러가죠. 네, 옐로스톤 레이크에 나왔습니다. 엄청 큰 레이크입니다. 뭐 담수호로서는 5대5 빼놓고는 뭐 그 미국에 제일 크다 생각이 엄청나게 큰 게 사실이죠. 아, 제가 이제 잘못 알았던 게, 그 레인저한테 물어보니까 그 스네이크 리버가 발원되는 게 이 그 옐로스톤 레이크가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데서 출발한답니다. 저기 저 앞에 산 보이시죠? 그 산 너머에서 바로 발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에서 발원하는 건 맞지만은 이 옐로스톤 레이크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 옐로스톤에서 발원하고, 아마 거기 그 잭슨 레이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근처로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그 잭슨 레이크 또 이제 그 스네이크 리버의 그 중간 지점이 되겠죠. 발원지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쪽에서 있는데 잭슨 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갖다 좀 잘못했네요. 스네이크 리버는 요 옐로스톤 리버 좀 또 남쪽에 있는 그 산에서 발원해 가지고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저 콜롬비아 리버까지 흘러갑니다. 하여간 참 굉장히 큰 호수고, 예, 저기 뭐 낚시하는 분이 있는데요. 낚시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아까 오면서도 보고 낚시하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 민물고기는 라이선스가 거기서 그 낚시를 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예, 여기가 이제 피싱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좀 유명한데, 경치가 참 좋네요. 이렇게 큰 호수가 탁 트여 있는 게 보이니까 가슴이 시원합니다. 예, 여기가 피싱 브릿지가 있는 옐로스톤 레이크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호수라는 옐로스톤 레이크입니다. 네, 웨스트 섬에 왔는데요. 예, 땅이 이제 가이저가 많이 나오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 그 트레일만 따라 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트레일이 잘 되어 있으니까 따라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잘 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상당히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땅이 보이십니까? 땅에서 수증기 올라오는 거. 가이저하고 스프링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은 물이 많이 있고 가이저는 스몰인데 주로 이제 여기는 스프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솜 페인트 포트라 그러는데요. 아마 특이한 색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두색으로 있어가지고 아마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블루벨인데요. 블루벨 폰드인데, 예, 정말 Yeah, I've never given in to them. Well, then I've said that's why you're broken now. 정말로 블루 색깔이 잘 나고 있네요. 근데 이 색깔들이 다 박테리아 영양이라 그러는데요. 아마 그건 여기 살아있는 박테리아들이 저 색깔을 같은 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이게 웨스섬이요. 그 옐로스톤 레이크에 그 접해 있어요. 그래서 옐로스톤 레이크 한번 보십시오. 정말 큰 호수인데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이제 그 호수 끝에 이렇게 웨스트 섬이 있습니다. Yeah, I can't see its eyes or. 여기 그 스프링에서 흘러내리는 게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박테리아를 기르니까요. 색깔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 호수로 흘러 들어가네요.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색깔이 좀 있습니다. Our little steamy interview. 예, 이거 이름 갖다 레이크사이드 스프링이라고 붙여놨네요. 예, 저기 레이크사이드 스프링입니다. 예, 구름이 이뻐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는 거의 맑아가려고 그러고요. 아침에는 뭐 굉장히 그 짙은 그 운무가 끼었었는데, 예.
네, 레이크 안에 이게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 찍는데요. 예, 레이크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갖다가 레이크 쇼 가이즈라고 의시를 붙여놨네요. 이름 자체가 레이크 쇼 가이즈로 돼 있죠. 보면 이렇게 是不是也是第一热，但是它被水淹了？ 예, 가이즈가 물속에 있는 가이즈거든요. 네, 이름을 피싱콘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요. 이제 저게 지금 가이즈가 스프링인지 가이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름 자체를 갖다가 피싱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예, 이 지금 옐로스톤 레이크에 레이크 호숫가에 이런 게 많이 있네요. 예, 여기가 웨스트 섬입니다. 네, 이름 자체가 리틀 콘으로 되어 있네요. 리틀 콘입니다. 이게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콘이. 네, 이거는 빅 콘이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호숫가에 있고요. 호수 안에 거의 들어가 있고요. 조금 전에 본 거는 이제 저기 있는 저겁니다.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저건 나무가 살았다가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워낙 뜨거운 데 있으니까요. 호수물이 상당히 맑네요. 밑에 바닥이 거의 다 들여다 보이네요. 저희 밑에 바닥들 있는 거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이 다 보입니다. 예, 호수물이 상당히 맑네요. 저 나무는 아마 비버가 갉아가지고 먹어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었는데, 거기다 또 이제 물이 흐르니까 더 못 산 것 같은데, 이것도 비버가 갉아먹은 것 같은데, 예, 모양이 비버가 갉아먹은 것 같습니다. 블랙풀로 되어 있는데요. 예, 굉장히 이 펀드가 까맣지는 않고요. 블랙풀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저쪽에도 또 큰 게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뭔지는 저쪽에 가보면 나오겠죠. 저기는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이제 블랙풀이고요. 저거는 킹 가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이 킹 가이즈입니다. 블랙홀이 여기서 보니까 밑이 바닥이 보이네요. 줌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줌을 하니까 바닥이 보여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산성입니다. 강한 산성이라 가지고 온도도 물론 굉장히 뜨겁지만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고 만지거나 하면 안 되고요. 예. Baby, look, they're kayaking over there. 예, 블랙풀입니다. 네, 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쪽에 이름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도 밑에 바닥이 참 잘 보이네요. 아주 물이 맑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굉장한 산성입니다. 예, 줌을 해보면 저 바닥 밑이 막 보이거든요. Professional driver, tour guide, photographer. 예, 이름이 뭔지 저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풀 이름이 어비스 풀이라고, 이제 물론 어비스라 그러면 이제 심연 아주 깊은 걸 이야기하는데 이 근처에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이제 푸른색에 그랜드 프리즈믹 보다는 물론 엄청 작죠. 그랜드 프리즈믹은 엄청나게 큰데 그보다 작긴 한데 어비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네요. 심연입니다. 밑에 바닥이 거의 보여요. 구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가지 말라는데 이게 땅이 굉장히 집안이 약한 집안이거든요. 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집안이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구멍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란트 빌리지의 비지터 센터인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베란다에서 나와봤는데요. 이 밖을 내다볼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케이아킹을 많이 하네요. 네, 보이십니까?
예, 계약행을 많이 하시네요. 역시 이게 옐로스톤 레이크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레이크인데, 예. 20th, 1988, a Saturday. At Yellowstone National Park, that day will forever be known as Black Saturday. In that one day, more square miles burned than had burned in any decade since the park was established in 1872. More than a dozen stubborn wildfires are sweeping through vast stands of timber in many sections of the park. For years, the National Park Service had suppressed all fires at Yellowstone. Then, in the early 1970s, the park changed its policy to allow naturally occurring fires to burn so that fire could serve its cleansing role in the ecosystem. Yellowstone National Park is being devastated this winter by the worst fires in its history. The North Fork Blaze continues to burn not far from Old Faithful. It's now within 1 mile of the Canyon Junction campground. In the summer of 1988, there was little discussion of fire's natural role in the wilderness. Instead, reporters cast the fires as if they were a made-for-TV drama, with a victim, the park, and a villain, the Park Service and its policy. There is no doubt that Yellowstone has suffered enormous damage. It will not be able to regenerate in our lifetime. But Park Service policy did not create the driest summer on record. Policy did not create the weather with its dry lightning storms and winds gusting up to 70 miles an hour. Park policy did not create forests of 250-year-old diseased trees. No, what happened in 1988 may have simply been destined to happen. Still, the public was enraged.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congressional hearing held on the ashes of Yellowstone Park. The wind down the south is just blowing into the north. More than 25,000 firefighters waged war against fire in the Yellowstone area that summer. At a cost of $120 million, it was the single largest firefighting effort in American history. And then, on September 11th, a quarter-inch of snow fell and did what neither money nor manpower could do: put the fires out. But extinguishing the flames did not extinguish the controversy. Was park policy well-intentioned but misguided? Would future visitors to the park still see what they came to see? Could anything this black ever be green again? People debated issues both political and personal, but in the end, Yellowstone would have the final word. Fires swept through 1/3 Yellowstone's land. After the smoke clears, it's time to take stock. There's a root right below the ground that wasn't even affected. Less than 1/10% of the affected area burned at temperatures hot enough to sterilize the soil. And basically didn't put much heat into the ground. Relatively few animals died. The forests burned in a mosaic or patchy pattern, creating new forest edges. The more edge, the better the habitat for wildlife. But images of destruction produced a nation of self-proclaimed experts on what went wrong at Yellowstone. Our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are calling it bureaucratic arson. We have burned now an estimated 1 million acres. 1 million acres. What kind of a judgment could at any level of leadership could allow for that? There was so much drama going on the media at that time, and I wanted to be here. I wanted to know what was happening. Photographer Sandy Nykirk watched reports about the park on fire from her home near Chicago. Now she has come to see for herself.
It doesn't look like it's been portrayed on the media. And I mean, look at this, you know, look. So many people using the words devastated and destroyed, and nothing in the park is devastated or destroyed. It's just changed. It's just changed. The only way they're going to regenerate things is to cut it and plant it. For many, such sudden and dramatic change in the nation's first national park is tantamount to a death in the family. You almost grieve for the park because you remember the way how pristine it was 20, 25 years ago, and to see it like this, makes you sad. It falls to the Park Service to try to convince a skeptical public that Mother Nature has all the resources she needs to regenerate Yellowstone. In fact, the seeds within some lodgepole pine cones remain trapped until they burn. Naturalist George Robinson. When the heat of the fire comes through, it melts away the resin, allowing the cone to open up, releasing the seeds that would have been inside. By some estimates, there are as many as 1 million seeds per acre in burned areas, just waiting now for their opportunity to grow. There's a little monster in every one of us that can destroy a forest as long as we treat fire like a toy. Please. But it is hard to imagine that fire produces opportunities after years of reminders that only you can prevent forest fires. Could be heard. Steve and Sandy Dobert lived and worked in Yellowstone through the fires. A lot of this is new to us, and so this will give us a chance to see the way a natural system recovers itself. It'll be so nice to just see how things quickly recover. Many animals died during this winter. The summer drought reduced their food, and after years of mild winters, this winter is more typical. For aging animals living on borrowed time, time has run out. But dying animals do not help convince people that the fires helped Yellowstone. To me, they're just doing a big whitewash on it right now, saying this is wonderful for the park. And we're all pretty irritated. Swept through the park, fireweed, the plant that blooms profusely only after fire, fills burned meadows. Now the Park Service can point to tangible evidence that what they've been saying about fire's role at Yellowstone may actually be right. John Varley, Yellowstone's Chief of Resources. The green grass coming up right here in this section indicates to the plant ecologists that have had light soil heating from the fires. Over here is an area that received severe soil heating. You can tell that by the color of the soil. This will require seeds coming in from the outside. 1/4 to 1 alive, less than 1/4 alive. Scientists launch hundreds of research projects studying how wilderness responds to fire. Roy Rinkin is studying aspen. Very simplistically, you can equate what happened here much like getting a haircut. You cut your hair, what happens? It grows back again. Well, that's the same thing about this aspen. It'll grow back again from its roots. It's still the same organism, but it's just changed. It's a little different. But where scientists see a living laboratory, many people still see loss. They've seen it one way, and now it's changed, and they'll never see it back the way it was before, in their lifetime especially.
A cowboy during the winter, Brent Spink turns artist during the summer. He understands why some people still mourn the Yellowstone they remember. It's just such a dramatic change. And it's going to take such a long time for it to heal itself, but I don't really think that matters to the park. Because it has a lot of time, but we don't, I guess. Yes, 1 year is not really very much time in the long life of a place like Yellowstone. But by the end of this first year after fire, we realize that without any help from us, Mother Nature will turn lodgepole seeds into seedlings. Ten years after fire, what has happened to that lodgepole seedling? It has become a tree. And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re John Varley walked after fire? 10 years later, we find the same man, but this cannot be the same place. But it is. We came up here and we were talking about scorched soils, as I recall. And now, I mean, there's no evidence of scorched soils though. We've got the lodgepole that look to be about 6 feet high, sagebrush that are past knee high, 3 Douglas fir coming up in this spot. And then on the forest floor are a variety of wildflowers and grasses. Ten years after fire, it is much easier to see how flames give birth to new opportunities. The elk are feasting on health food growing in soil that has been enriched by ash. Yellowstone's grizzly population has steadily increased in recent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es, grizzlies actually favored burned areas in their perpetual hunt for food. Because the fires burned treetops, more sun hits Yellowstone's rivers, nurturing new food sources for fish. And that means new opportunities for fishermen. We have streams that were never noted as being trout streams before the fires, now being favorite fishing destinations. Now I can't tell you what they are, but I guarantee you they exist. 10 years in age. Today, scientists continue to fi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at Yellowstone. This came back the first year after fire. 260 centimeters in height, and it looks like the third year after fire is when it exhibited its greatest vertical growth, at least. Roy Lincoln has returned to the same hillside where, 10 years ago, he compared the future of burned aspen to getting a haircut. Well, what I've learned, I can modify that. In some areas, that haircut grows back like gangbusters. In other areas, it kind of grows back very slowly. In a few areas, it doesn't even grow back at all. Aspen did not grow back from their extensive root systems as vigorously as scientists had expected, perhaps because of changes in climate, or browsing by wildlife, or because of the fires. But aspen also surprised everyone by growing back from seed, a phenomenon scientists have never seen before. The fires provide opportunities for many new plants. Do you remember how fireweed flourished after fires? They were the king of beasts in the plant world then. As competition from other species has come on, then they've already started to decline, and 250 years from now, they'll be rarer. It's Mother Nature's choreography with all this plant life and animal life, and it goes at its own pace. She does a pretty good job, in my view. The fires also give park managers the opportunity to rethink fire policy. After much debate, the original policy stands with a few modifications. Fires will be allowed to burn in Yellowstone
as a natural way of clearing the old, diseased, and dead growth. But park managers will be required to monitor fires day by day, and they'll have more authority to change their game plan and fight fires vigorously when conditions warrant. Yellowstone Superintendent Michael Finley. Fire is something that you have to have deep respect for, but it's also extremely important if we're going to protect the natural systems in this country. Well, now here's your fast grower. This is what, 8, 9 feet tall, 10 years old, and perhaps the biggest surprise is that here the new plant comes already. Now, mixed in with the 250-year-old lodgepole forests are 10-year-old forests. And those young forests already are producing the cones that ensure their future survival. What the fires of '88 did was to assure the preservation of this landscape for the next 250 to 300 years. So it's a conservation tool, not a destructive tool. Yes, fire has changed Yellowstone, and that is the paradox of this place. To be preserved, it must change. Castle Geyser. Every day, underground fire shoots superheated water into the sky. A reminder of Yellowstone's volcanic heritage. This place was born of fire. And today, a Yellowstone reborn by fire has changed America's mind about fire. I think it's good for the ecology. Smokey the Bear's message has faded into the past. Seems like most average folk just see fires now as a natural cleansing process, when back before '88, it seemed like it was something we had to control. Some people do still mourn the park they remember. I'm just sorry that I won't live to be 300 years old to see it like it was before. But many more visitors seem to have taken a crash course in fire ecology. You see all the new trees coming up, you see the life still starting to reproduce itself, so it's kind of a natural cycle. And then here's a younger spur seed that's trying to get established. Ecologists like Don Despain could say, "I told you so." This is an area that was a very hot burn in 1988. Yes, it looked like devastation to people that aren't familiar with fire. I still see fire as a part of the system. It's like winter. Every winter, a whole lot of these plants die back to the ground. Every spring, it renews itself. It recovers from that devastation, or it revegetates. Because we see 80 of these in our lifetime, that becomes something then that we expect. But because fires come every 2 or 3 lifetimes, then to us, it's a very rare thing. If you look at it in the time frame of these mountains, then it's more like winter. Everybody's too quiet. Try to follow each other. Step over this tree. These youngsters on a blind exploration walk through a burned area are the same age as the new forests around them. Y'all smell anything? Seeds. Can you feel this? Feel the shape of the leaves and the shape of the stem. They have no memory of the park before 1988. Their generation will have its own feelings about fire. It's part of nature. I've seen pictures after the fire, and I've seen how the vegetation has all come back, and it's pretty cool. And all the little trees. In the summer of 1998, Yellowstone again faces fire. A dozen separate fires. Altogether, they burn slightly more than 100 acres. By the end of the summer, more than 3 million people come to visit the park. 1/2 million more people than came in 1987, the year before the fires. By the end of the next decade, most of the burned trees still standing will fall to the ground, decay, and provide fertilizer for new plant life. Then it will be hard to even see where the fire came through. I see a changed landscape, but I have to remind myself that I'm looking at something that burned.
10 years after she drove from Chicago to a burned Yellowstone, Sandy Nykirk is still here. She never left Yellowstone after that autumn, but through the years, her feelings about the park have changed. It's like in the beginning of any love affair that's incredibly passionate and you're totally consumed with the need to be there at all times. The passion, that all-consuming passion, has modified into this just abiding respect and love for a place that I just need to be near. People drive across the country to fish here on their vacations, and we get to do it after work. This year, 10 years after they skied through a park changed by fire, Steve and Sandy Dobert have traded snow for streams. All right, where's that fish? You keep hearing a fish rise. They see the scars left by fire and marvel. How beautiful it is, how much more of Yellowstone we actually see. What has kept them exploring this place for so many years? You know, it's just the feeling that you get when you're out here. It's very peaceful. Very Yellowstone. "10 years after the sound and fury of fire, Yellowstone did have the final word. We just have to listen. 네, 오늘은 옐로스톤 제2부로 옐로스톤 동쪽 이스트 사이드 약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 부로 3부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그냥 하나로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이제 혼잡하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제 3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이스트 사이드는 이제 가장 동물들이 많이 사는 라마밸리가 이제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헤이든 밸리가 또 동물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스트 사이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올린 영상에 이제 그랜드 캐니언 오브 옐로스톤이 있는데 가보면 참 정말로 아름다운 계곡들과 강과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영상을 꼭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 섬까지 이렇게 쭉 일주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옐로스톤 동쪽에 가면은 이제 이런 좋은 그런 관광 자료가 있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옐로스톤 레이크가 이렇게 봤을 때 참 크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물이 참 맑고 깨끗한 그런 호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오디오 다음으로 이제 제일 큰 호수이기 때문에 참 그게 거기서 발원해서 이제 강들이 아주 긴 강들이 이제 흘러나가는데요. 옐로스톤에서 이제 정말로 많은 강들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발원점이 되고요. 그리고 옐로스톤 전체가 고도가 약 한 8,000피트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더 높고 낮은 곳이 있지만은 평균에서 한 8,000피트인데 우리로 치면 한 2,400m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여기가 상당히 이제 고산지대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고도 위에 있는 그런 관광지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다른 곳 하듯이 몇 시간 만에 그냥 잠깐 들려서 가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일에서 4일 정도를 이제 관광 코스로 잡아야 이것저것 이제 제대로 구경을 하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계획을 잡으시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시게 되면은 여러 빌리지가 있는데 그 빌리지에 이제 식당하고 그로서리 그다음에 이제 런드러메트 그다음에 샤워 시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캠프 사이트까지 이제 11곳이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내에 숙박시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거기 숙박시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하루 자는데 뭐 몇백 불씩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하시고 인제 숙소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인제 왕복하면서 옐로스톤을 갖다 인제 구경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단점은 길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좀 길이 막히면은 또 몇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이제 좀 멀리 있는데 인제 모텔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텔이 가장 많은 곳은 웨스트 게이트 쪽입니다. 그쪽이 제일 많은데 대신 좀 비싸죠, 그쪽은. 그리고 인제 좀 쉽게 액세스가 되면서 좀 비싸지 않은 것은 인제 몬타나 쪽에 있는 노스 엔트라 쪽에 있는 가디너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조금 저렴합니다. 이제 그게 아니면은 시간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인제 효과적인 그런 관광을 하려고 그러면 인제 캠프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캠프 사이트는 상당히 일찍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기 있는 곳이라 가지고 빨리빨리 인제 돈이 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캠핑을 하시려면은 좀 일찍 준비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인제 정보를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인제 옐로스톤 방문을 위한 그런 좋은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